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9,800달러 플러스 2.6%, 이더리움 1,800달러 플러스 2%로 반등 좋고, 리플, 도지, 에이다 전체 코인들 플러스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모바일 결제회사 페이팔에서 스테이블 코인, 페이팔 코인 전격 발표를 하면서 아시아보다는 미국 자본 진입이 전체 코인 시장을 상승을 시켰고요. USDT, 테더 코인이나 USDC, 서클사처럼 자본 규모가 크지만 인지도 없는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일론 머스크 창업했던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페이팔은 대주주가 미국 월가 금융회사라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미국 금융기업들이 내년 블랙락 ETF 대비해서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 볼 수가 있죠. 미국에서 본격 코인 시장 활성화가 나오고 있는데, 2021년 새롭게 출시된 서클사 USDC 코인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은 전체 코인 시가총액 순위가 리플 다음이 6위입니다. 작년 코인 하락장에서 4위까지 상승했다가 올해 알트코인 상승하면서부터 서클사 코인 약간 순위는 밀린 상태이고요. 미국 기관들도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코인 위주로 메인 투자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수 전 보유하는 코인이기도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예치를 해서 이자도 받을 수가 있고요. 서클사나 테더사 고객이 유치한 달러를 코인으로 바꿔주고, 고객의 달러 자본을 미국 국채나 회사채 등 유동성 높은 안전자산 투자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미국 국채 4% 수익률에 회사채들도 고금리에 5% 이상 이자가 많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점 커지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들 일반적인 코인들하고도 빠르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코인 시장 확대에도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은 긍정적인 거고요.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들 이번에 상승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런칭한 페이팔 주가를 보면 페이팔이 급하게 코인 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 버블에 주가가 300달러까지 고점 찍었다가 여느 잡주들처럼 가격 회복도 못하고 이번에도 저점 갱신을 기다리고 있고요. 오히려 2021년 코로나 폭락 여기 구간 100달러 아래보다 더 하락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도 페이팔이 만들어서 작게나마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페이팔은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 스마트폰 1등, 2등 기업들 직접 페이를 만들어서 페이팔의 시장 점유율 낮아졌고, 거기에 기존 창업자였던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 X로 사명 변경하고 금융사업 하겠다 선언을 한 만큼 애플페이, 트위터, X금융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악재로 페이팔 주가는 하락 중이고요. 페이팔의 시가총액도 2021년 400조 삼성전자 수준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91조로 폭삭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400조와 90조 차이는 메인 기업과 잡주의 차이다 보시면 되고요. 미국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는데도 100조 아래로 시가총액이 떨어지면 리스크가 큰 거죠.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후 트위터, 로빈후드 포함 다수의 금융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까지 페이팔 따라서 확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투자자들도 증가하면서 해당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현금 흐름에도 긍정적인 거고요. 대신 페이팔은 트위터가 스테이블코인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머스크가 페이팔 만들고 월가 금융기업들에게 매각을 한 만큼 일론 머스크 페이팔이나 금융산업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를 보면 249달러로 7월 300달러 단기 고점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나을만한 호재 이미 다 났고 8월부터 미국 신용강 등과 CF 커크혼 사퇴한다고 공식 발표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커크혼은 작년 테슬라 여기 고점에 하락 올 때부터 메인 임원들 퇴사할 때도 일론 머스크 옆자리를 지켰는데 돌연히 퇴사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에도 부정적인 거고요. 커크혼 퇴사 이후 확실히 말하진 않았지만 연중 고금리 지속될수록 기업 금융 담당하는 CF의 부담이 큰 거죠. 커크혼은 코인 마스터라는 직함도 동시에 가지면서 비트코인 포함 도지코인 투자도 커크혼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번 커크혼 사임한 것은 작년 7월 14일 테슬라의 AI 총책임자 안드레 카파시 사임할 때와 비슷한
한 분위기다 이야기가 있고요. 2021년 7월 14일 테슬라 차트에서 여기 구간인데 테슬라 반등 온 듯 하다가 AI 책임자 사퇴하고 쌍봉 만들면서 대폭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AI가 핵심인데 안드레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한 것보다 일론 머스크 주가 하락 방어나 고금리에 비용을 줄이려고 AI 투자 축소해서 자진 사퇴했다 볼 수가 있죠. 테슬라는 연중 긴축 구간 자율주행 산업 확장보다는 차량 마진율 감소해서 현금 보유량 늘어가는 방어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페이퍼 호재에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 피치 신용평가사에 이어서 무디스에서도 미국 중소은행들 신용 낮춰버렸고 6개 대형은행 빅뱅크들도 신용 내릴 수 있다 경고해둔 상태입니다. 미국 신용평가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겪은 다음부터는 미국과 미국 기업들에게도 평가를 엄격히 하는 모습이고요. 미국 은행들 연중 고금리의 수익은 증가는 했지만 지방은행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아서 향후 상업용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같이 손실 클 수 있다 신용을 낮췄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피치 신용평가 강등을 겪어서 마이너스 0.8% 하락이 약하고 오히려 약간 반등을 했고요. 거기에 비트코인은 하락 배팅한 숏포지션 청산이 많이 되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하루 전에도 중경투 이야기드린 기간대 크립토 매매 현황에서 비트코인 보유량 4개월 중 가장 낮은 비중으로 매도는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런 데이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숏 청산으로 반등이 클 수가 있는 거죠. 기관들이 코인 매도하고 미국 거시경제에 부정적이지만 여전히 24,100밀리언은 홀딩을 하고 있는 거고 신용평가로 인한 나스닥 하락도 시장은 이미 다 아는 리스크입니다. 다음으로 시장 충격 줄 수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는 8월 10일로 며칠 남지 않았고요.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율 시장 컨센서스 3.3%로 약간 반등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코 인플레이션율은 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8월 7일 조사 미국 코 인플레이션 컨센서스는 4.7%였는데 8월 9일에는 4.8% 약간 상승해 있는 데이터이고요. 이틀 차이에 컨센서스 비트할 것으로 약간 올려잡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나스닥과 바이든 대통령 재선 유세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미국 포함 글로벌 경제의 핵심인 인플레이션율인 만큼 바이든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율 잘 잡아줄지를 주목하는 겁니다. 이번처럼 컨센서스 일부 낮게 했다가 발표 직전에 다시 조정 오기도 하고 발표했다가 며칠 지나서 실제치를 내리는 등 인플레이션율 컨트롤이 매우 강하고요. 바이든 대통령 성공리에 재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미국 인플레이션율 끌어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인 코인들 반등 오기 시작했지만 나스닥은 아크케이 잡주 모아놓은 ETF는 재하락 중이고요. 나스닥의 버블 차트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미국 신용평가사나 인플레이션율 재상승 시작되면 미국 잡주들 다시 한 번 더 저점 리테스팅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현재 버블 차트에서 여기 두 번째 반등 오고 내려가는 지점으로 나스닥 잡주들 장기로 2년 이상 홀딩을 하겠다면 앞으로 최저점 매수 들어가기는 좋을 구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낮춰서 경기 부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스닥 저점이 나오면 빅테크보다도 수익률 큰 잡주들로 자본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비트코인 옵션 시장이 선물 시장과 함께 8월 25일 9월 말에 볼륨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올해 초부터 선물 시장도 비중은 증가했지만 옵션이 기간 현물 매수 본격 시장을 하면서 옵션도 같이 볼륨이 커지고 있고요. 8월 11일, 8월 18일보다 8월 25일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볼륨이 상승하고 9월 29일에는 피크로 콜옵션 비중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8월 25일 콜옵션 비중을 보면 35,000달러에서 40,000달러까지 콜옵션 베팅이 매우 많고요. 비트코인 피보나치 되돌림만 봐서는 36,000달러까지 382 구간 복귀가 가능한데 페이팔 같은 호재 지속적으로 터진다면 32,000달러 재돌파 시도는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온다고 해도 27,000달러 부근에서 풋옵션 비중이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하락폭은 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고요. 그리고 8월에도 32,000달러 비트코인 돌파를 못하더라도 옵션 세력들은 9월에도 상승 돌파 시도는 지속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000달러까지 내려오는 하락 베팅도 9월에는 늘어난 상태이지만 콜옵션 비중 여전히 크면서 비트코인 9월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9월까지 지속적으로 30,000달러 돌파 못하고 횡보로 이어지면 28,500달러 핵심 지라인 무너지면서 여기 풋 세력들처럼 27,000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